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에 코스닥은 2%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이슈를 추적해 봐야 될까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시장이 계속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종목 이야기보다는 대응이 궁금합니다라는 의견이 오늘 참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후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한 10분 정도 새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고 1%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왔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좀 과대 낙폭 여부는 사실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15시 근접해서 나오는 수급은 사실 약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올렸다가 빼는 게 더 나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쭉 내리막길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살짝씩 반등을 주면서 이런 기대감 갖게 하다가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대세를 바꾸기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 횡보한 부분들이 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에 나온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한 번 정도 이제 매수해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이더 딥이죠.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제 수급 정도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국내 시장 단독으로만의 반등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증시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뷰가 잡혀 혹은 약재가 해소될 경우에 대세 상승 이전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 단발적으로 중간중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해서 빨간불까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속지는 말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좀 단기 반등이다.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좀 적은 상황이고 코스닥을 보면 더 암울합니다. 지금 2%대 하락 보여주면서 이제는 710선까지도 장중에 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700선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 700마저 위탈하면 또 반대 매매라던가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공포장이 나타나는 건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이 직전 이제 저점이죠. 이제 700선이 깨져서 672포인트까지 갔다가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계단식으로 빠졌었던 부분들은 사실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여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엄청나게 나오는 급락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 번 정도의 반대 매매 같다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대 매매 같은 급락 이후에 나오는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700선이 깨졌다가 올라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용잔고도 사실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력도 좀 부족한 거고 사실 지금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주목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혹은 이제 큰 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호가 맞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라리 700포인트를 깨고 급락했다가 반대 매매를 잡고 올라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줄 때 좀 바닥권에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저점인 670포인트 깰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코스닥은 700선을 한번 깨트릴 거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0선이 이탈될 가능성도 지금 구간에서는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봐야 될 것들 먼저 거시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추적은요. 방향성을 잃은 국내 증시 급락 언제까지 어디까지 왜 이뤄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자율주행 테마주들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월에 있을 로보택시까지 눈여겨봐도 될지 알아볼게요. 먼저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가 다 그래도 우리를 안심시킬 만한 지표였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진 않았을 텐데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8월 ADP 민간 고용은 쇼크 수준이었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한 14만 4천 건의 증가였는데 무려 10만 건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쇼크 수준이다라며 고용시장 2년간 큰 폭의 성장에서 정상화 수준보다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악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일 법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를 살짝 중화시키는 안도 시그널 나왔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이 줄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되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고, 애덤 버튼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이 들지만 이 청구 건수만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좀 밑으로 오면 8월 ISM 서비스업도 공개가 됐는데 전일 제조업은 좀 부진했죠. 그런데 미국 경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호조였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었고요. 컨센서스도 소폭 상회하면서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 연착륙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이다라는 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갈린 고용지표, 엇갈린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와중에 공은 그래서 오늘 밤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JP모건에서는 시나리오를 5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5만에서 20만 건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지금 40%로 가장 높고요. 이렇게 될 시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20에서 3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25%고요. 이렇게 될 시에 지수의 경우에는 1에서 1.5% 급증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하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신규 고용이 10만 건 정도에 그쳤을 때에는 S&P 500 지수가 0.5에서 1%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악의 경우 5만 건도 채 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급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밤의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정말 힘들었던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의 주범이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뜯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뭐 일회성 뭐 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 즉 이제 경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비농업 쪽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뭐 휴가철과 좀 비슷하게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 좀 강하게 오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좀 줄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지 않냐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지난번에 좀 강하게 나왔었던, 강하게 좀 하락했었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해소가 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를 시켜줄지 아니면 더 안 좋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거래 정도 좀 숨고르게 했습니다. 지표 자체는 좀 괜찮게 나왔고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틀 동안 쉬웠는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조금 이제 경기가 침체됐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연착륙이다는 그냥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경기 연착륙이고요.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행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래서 상방으로 열지 하방으로 열지는 오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또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맞이한다 하더라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는 이제 단순히 국내 시장으로 좀 넓혀서 오시게 되면은 정말 이슈 자체 어떻게 하면 주가를 끌어올릴지 만한 요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글로벌 이슈 혹은 이제 글로벌 모멘텀 자체로 인해서 글로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이제 위로 한번 지켜봐도 될 만한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앞서 그 JP모건에서도 내놓았던 시나리오 중에서 1번이 한 15에서 20만 건 정도 양호하게 증가하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의견을 줬거든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예상이 좀 안 되고, 사실 이제 비농업과 농협 지표
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정말 이 CPI만 다룰 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컨센 자체가 막 20만 건 이제 좀 쇼크나고 막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고는 생각이 안 됐었는데 지금 자체는 어떻게 나오든 저라면은 고용이 올라가서 연착륙 시그널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되돌림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일단 저라면 1번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크지만 사실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요. 사실 남들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을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9월 증시 좋을 거라고 기대했던 전문가들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좋지 않았고 이번에는 봐야 될 경제 지표도 많은 와중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단행되는 9월일 수 있기에 관망하자 혹은 현금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더 밀리는 걸까요? 사실 알고 맞는 게 더 아프죠. 네, 지금 좀 뼈 아프고 지금 8월에 너무나 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있는 9월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일단 투심 자체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사실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가는 구간에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먼데이 그때 주가와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모멘텀 자체 즉 이제 돈은 당연히 주식은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너도 나도 그냥 밑에서 일단 뭐 내려갈 때까지 언제까지 내려가나 보자라고 해서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투스에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됩니다. 어떤 뭐 유예든 아니면 시행이든 이 결론이 빨리 나야지만 이게 좀 해소가 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방향을 정할 것 같은데 너무나 좀 지칠 만큼 좀 길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에서 일단 여기는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급락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없다 하더라도 주식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면 이제 안 오를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좌 중에 얘는 뭔 짓을 해도 안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교체하는 그런 시기도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김진만 대표님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이 다시 또 되돌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방은 좀 열어두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대만 가권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 반도체를 본다면 대만과 우리 증시를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투자 매력도는 대만 가권 지수가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동일시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대만이 이 정도 버텨준다면 국내에서의 반도체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와중에 괜히 투자 심리 악화 때문에 오늘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더 있다라고 봐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증권사 외국계 리포트, 이제 삼성전자 셀 리포트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네. 예전에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었었죠. 22년도였었던 그때 리포트 때도 방송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조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일단 뭐 환율 관련된 이슈가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 있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쪽이 최근에 약세를 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또 이제 달러 수출해서 분명히 또 이전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지금 일단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리만 지금 가득한데 희망 요인, 상승 요인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저는 충분히 상승 요소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볼 수 있고 그에 맞춰서 국내도 다음 주 괜찮을 건데 이게 추석 때문에 흐름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네. 상승 요인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재무부에서 나오는 이제 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 랠리 그다음에 대선 이전에 나오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지지율 약화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요인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 테마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옛 트위터 X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셔서 제가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이 로드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로드맵을 2024년 9월, 10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FSD 출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9월 중에 이 버전 12.5.2의 주행 거리가 약 3배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호출을 제공하고 이 사이버 트럭에도 FSD 완전 자율주행을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음 달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12.5.2 버전에서 13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행 거리가 약 6배 정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시장이 환호한 건 내년 1분기에 있을 이 코멘트였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의 FSD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원하는 바람이고요. 승인 심사는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오점장에 특히나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었죠. 테슬라 테마주로는 명신산업, 테이펙스, 신흥 SLC가 있는데 그보다 자율주행 테마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라닉스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상승이 어디로 갔는지 좀 많이 증발됐더라고요. 오늘 장에 벌써부터 재료가 소멸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좀 이제 한국 시장 특성상 이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이제 관련해서 업종별 대장이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2등, 3등주들이 올라갔을 때 좀 힘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뭐 퓨런티어가 상한가가 좀 풀리게 되면서 뒤 나온 이제 매물들이 좀 출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테슬라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느 섹터가 올라가게 될 거냐 혹은 이 차트가 괜찮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테슬라 차트가 지금 제일 이쁩니다. 아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왜 올라가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 즉 이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돼서 법안이 좀 이제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어소프트테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그냥 테마성 이슈로만 좀 오르게 되는데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물리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한 번 정도 더 사실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재료 소멸이 아니다. 다시 현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버틴다면 수익권에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주셨는데 그게 혹시 10월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입니까? 네, 로보택시 이벤트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조금 이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제일 우상향할 수 있냐 부분들에 대한 테슬라고 지금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이게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이제 플러스가 되면 멀티플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지금 당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조금 걱정하시지 마시고 밑에서 다시 한번 할 준비 충분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탑픽주 김진만 대표의 가장 큰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당연히 그냥 테슬라 관련주는 테슬라를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이제 네.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주 국내에 사지 말고 엔비디아 사는 게 나은 것처럼 테슬라를 사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분명히 현대차 그룹주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스몰캡 쪽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조금 성장성 자체는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으로 보시게 되면 테슬라, 국내 쪽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윗꼬리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테마가 끝이 났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 안에서 관련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형주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퓨런티어와 라닉스,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인포뱅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김진만 대표가 선택한 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김진만 대표와 함께 오늘의 이슈 추적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